여러분은 가격이 동일한 40평짜리 아파트와 25평짜리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40평짜리 아파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넓은 집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40평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40평 아파트보다는 서울 25평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평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를 위한 30평대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민평형이라고 했죠. 모두가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평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인 가구의 해체와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30평대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전히 30평대 아파트는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의 구조가 잘 나오는 20평대도 충분히 살만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5평 국민평형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평수의 수요가 줄어들긴 하지만 사실 아무리 가족이 적더라도 넓은 집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형 평수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투자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줄여서라도 어쨌든 상급지로 가기만 하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을 보면 서울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집을 투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거주나 다른 요소를 고려한다면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요는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 아파트의 인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평수 아파트는 거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평수 아파트보다는 상급지의 작은 평수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4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가 필요한 대가족이거나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 평수는 점점 시장에서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는 지역은 더 이상 올라갈 입지가 없는 곳, 우리나라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뿐입니다. 그렇다면 10평대 이하 소형 평수는 어떨까요? 10평대 이하 평수도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흐름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본인의 선택으로 1인 가구가 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10평대 소형 평수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10평대는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유형을 선택하시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여전히 30평대 국평의 선호도는 높지만 부동산은 보통 한번 사면 오래 보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혹 재건축을 생각하고 대지 지분이 큰 대형 평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물론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은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많은 하락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의 요소들이 부동산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다시 조여지고 있으며 매매 물량도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가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집값이 상승할 근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앞서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조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자주 관찰하고 분석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